근데 30대 웬 주름? 우리 한국 30대 주름이 생기면은 진짜 어디 뭐 섬마을에 끌려가서 고생을 엄청 하신 분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30대 이런 얼굴 찾기 힘들죠. 이런 식으로 또 30대 주름을 또 그렸더라고요. 주름은 좀 심하다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1월 8일 월요일 오후 9시 제95회 힐링 토크쇼 호mon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챗 GPT는 내 나이를 알까?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챗 GPT 인공지능에서 그림을 그릴 때 과연 나이를 제대로 그려주던가요? 그러니까 원하는 나이대를 제대로 그려주던가요? 뭐 대체로 이렇게 뭐 성인을 그려라, 아이를 그려라 이럴 때는 잘 말을 듣는데 특히 4, 50대 넘어갔을 때 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으로 다루고 역시 이번 주제 올라갈 한국 강사신문에 올라갈 칼럼의 제목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주제로 해서 올라가서 이미 글이 작성돼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강사신문 뭐 읽어보라 이러면은 뭐 여러분들 안 읽어보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미드업을 할 때도 또 이런 식으로 같이 미드업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미드업이 되지 않을까. 반짝이는 주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화면이 녹화되고 있으니까 앉아 주십시오. 화면에 계속 녹화 화면에 반짝이는 주민님이 돌아다니는 게 잡힙니다. 예.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은 제가 이렇게 원치 않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첫 장 한번 넘겨볼까요? 이거는 일단은 제가 한국의 여성들을 먼저 그려봤어요. 한 장 한 장 그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칼럼을 위해서 한 장 한 장 자료를 모았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10살 간격으로 그려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서 제대로 나이가 표현된 것 같나요? 저는 10대, 20대 뭐 그냥 제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다르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지금 마이크는 꺼져 있으니까. 10대는 유사한 듯 하면서도 좀 섬뜩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20대는 20대 같이 그랬어요. 근데 30대 웬 주름? 우리 한국 30대 주름이 생기면은 진짜 어디 뭐 섬마을에 끌려가서 고생을 엄청 하신 분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30대 이런 얼굴 찾기 힘들죠. 이런 식으로 또 30대 주름을 또 그렸더라고요. 이것은 20대를 그리고 나서 제가 30대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주름은 좀 심하다 싶었어요. 그 다음에 40대도 생각보다는 좀 넓게 그렸어요. 40대 이렇게 40대 말 되면 주름이 생기는 분도 있지만은 전체 45세를 기준으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어쨌든 챗 GPT는 한국의 40대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뭐 50대는 뭐 유사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60대도 그렇고요. 70대도 이런 분도 있지만은 70대 시니어 분들도 대체로 자기 관리 잘 해가지고 이런 분 별로 없죠. 80대는 뭐 어느 정도 뭐 제가 동의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여성, 남성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미국 샘플들을 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 하나씩.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그냥 저의 10대에서 80대 모습을 그려놨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인공지능이 저를 뭐 제대로 구별을 할 줄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10대에서 80대 한국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라고 했는데 10대는 뭐 비슷하게 그렸고 20대도 뭐100% 동의해야 된다고 보죠. 근데 30대 뭐 수염이 많이 난 30대는 이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 여성도 그렇지만은 30대에 이미 조금 요즘 30대에 비해서는 나이가 좀 든 것 같이 그랬습니다. 수염 때문에 더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40대 뭐 유사하게 그랬다고 보고요. 50대도 뭐 이런 얼굴이 있으니까 뭐 50대, 60대, 70대, 80대 비슷하고 그런데 30대만 좀 서운한 그림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챗GPT에서 그림을 요청하다 보면요, 항상 수염을 좀 그려요. 수염 자국을 그리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수염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의도적으로 수염을 기르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염 티가 나도록 수염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30대부터 이렇게 수염을 그리는 것은 이상하게 좀 약간 서양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갔지 않나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수염이 없는이라는 프롬프트를 좀 써주고 그려야 되는데, 이 수염이 없는이라는 부분을 써주면 오히려 수염을 그려주는 이런 에러를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틀렸다 다시 그려라는 어떤 그런 프롬프팅을 뭐 어차피 챗봇이니까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어떤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많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뭐 제가 지금 책을 쓰는데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 미국인이라고, 내가 서양인이라고 하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미국인이라고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그린 미국인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요. 근데 이거 미국인 할 때 백인이라고 아예 지정을 해줬습니다. 왜 그렇냐면 미국에는 흑인도 있고 혼혈도 있고 막 외식한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백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했을 때 챗GPT가 어떻게 미국인을 규정을 지을까, 이게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백인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챗GPT가 그려줬습니다. 이것은 저는 프롬프팅을 아주 복잡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되도록이면 좀 간단하게 프롬프팅을 해야지 예, 인공지능 챗GPT가 기억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논리적으로 저장된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다시 한번 아까처럼 볼까요? 10대, 20대, 20대도 좀 20대 초반처럼 그리지 않는가 싶은데 30대 약간 각지게 돼가지고 대체로 한국인에서 느끼는 것하고 비슷하게 30대도 조금 자꾸 넓게 그린다는, 30대가 고생을 많이 하나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넓게 그려주는지 모르겠어요. 40대는 비슷하게 그려줬고 50대, 60대, 50대, 60대는 별로 너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예. 70대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70대는 주름이 엄청 들게 그리더만 왜 이렇게 여기 70대, 80대는 주름이 거의 없는지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가 우리나라를 너무 후진국으로 생각하나 하는 섭섭함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70대, 80대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한국의 70대, 80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 나죠, 주름이. 실제 그렇지 않은데. 여기까지 그런 부분이었고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오시네. 사자수님 오시고요. 예. 뽀미님 부캐 보내주셨네. 예. 여행하는 코나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챗GPT, 인공지능은 내 나이를 알까라는 좀 어그로를 끄는 주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의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 표현을 못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크게 대분류로 뭐 청소년, 성인, 뭐 시니어 이렇게 그리라면은 그리는데 막 10대 간격으로 어떨 때는 그런 부분에 그림을 요청할 때 있거든요. 저는 자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청할 때도 그랬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국에 이렇게 남자들을 그릴 때도 사실은 제가 지금 어느 사진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가 하면은 주름이 없거든요. 저는 60대라도. 그래서 40대는 너무 평평하고 어쨌든 50대보다도 주름이 없어요. 내 주위의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름으로 이렇게 60대, 70대 이렇게 가른다는 게 조금 뭔가,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40대를 그리라고 건방지게 자꾸 그런 요청을 합니다. 오선진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챗GPT는 내 나이는 알까 하는 그런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미국인 여성들도 봤고, 자, 남성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10대에서 80대까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실제 만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봤던 어떤 그런 부분의 이미지를 좀 잘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10대, 20대는 비슷한데 30대 이제 갑자기 여기서도 수염이 나게 그랬죠. 주름은 없지만은 40대도 좀 수염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을 그릴 때 30대 이렇게 수염나게 그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챗GPT가 기억하는 30대에서 40대의 남자는 수염이 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적인 정서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30대, 40대가 생각보다 저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듯하게 그리고요. 50대, 60대는 비슷하게 그려요. 그리고 70대, 80대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여성들 데이터는 70대, 80대가 별로 주름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이렇게 남자나 여자는 주름이 꽤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더 고생을 많이 했는지 주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조금 서양의 사람하고 한국의 사람 인물을 그릴 때 의외로 70대, 80대 넘어가면 주름을 많게 그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네 분류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 여성, 남성, 그 다음에 미국인의 백인이라고 합니다. 여성, 남성 이렇게 10대에서 80대까지 8장씩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뭐 미드전이건 스테이블 디퓨전이건 어디서든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나이를 사실은 내 나이가 예를 들어 50대라고 해서 50대로 그리라면은 원하지 않는 그림이 자꾸 나올 때가 있으니까 나이를 좀 조정해서 그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 썼던 내용을 한번 이거는 뭐 내용은 다 읽지는 않을 건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 그림들을 저는 거꾸로 챗GPT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 장 한 장 넣어보면서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20대 한국의 20대 여성은 그냥 젊은 여성이라고 표현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령대를 정확하게 얘가 인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지하는 것하고 그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나이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10대, 20대 정확하게 인지하지만 30대, 70대는 대부분 10살부터 20살까지 나이가 더 많게 인식을 했어요. 내가 30대 사진을 주니까 40살 정도 된다고 40대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왜 그렇게 그려준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동아시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시아인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을 그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기를 원했지만은 챗GPT의 정밀성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동아시아인, 또 넓게는 저 동남아 11개국하고 같이 돌아가는 아시아인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기에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지 않게 그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동아시아인이라고 구분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지금도 유행하는 건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때 유행했던 유전자 검사하는 걸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보면은 한국인 피 50%, 일본인 피 30%, 중국인 피 10%, 몽골 피 10% 이런 식으로 막 4개 인종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비율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동아시아인으로 그리는 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뭐 적나라하게 하면은 한국의 한복을 입혀서 그리는 방법이 더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적인 특징이 좀 잘 나타나게끔
프롬프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행하는 어떤 특히 옷으로 많이 표현하면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옷하고 서양 사람이 좋아하는 옷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미국인은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아까 봤던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넣어보면서 했는데, 미국 여성의 경우에 10대에서 20대는 나이 측이 정확했고 30대부터는 좀 애매하게 그냥 중년 여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봐도 30대, 40대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40대 이상에서는 그냥,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대, 40대는 중년층이라고 했고 50대는 뭐 연륜이 있어 보이는 상당한 나이에 성숙한 연령층,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딱 10대, 20대, 30대, 40대 이걸 또 가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70대, 80대 그림이 조금 주름도 없고 적게 그려서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나 혼자 상상을 하는데, 거꾸로 그려라 하면은 대체로 서양 사람들은 주름이 없게 그려줍니다. 쭈글쭈글하게 그려주진 않고. 그러면은 또 넓게 표현하려면 주름을 넣어서 그려라고 이렇게 프롬프팅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 10대는 인식을 잘했고 20대부터 성인, 뭐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30대, 50대부터는 뭐 전부 다 미들에이지로 표현하는 오류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거꾸로 입력했을 때 분석을 할 때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결과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프롬프팅에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야 된다. 좀 복잡한 프롬프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복잡하더라도 내가 10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를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10가지를 다 말을 그러니까 안 따라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숲도 그리고 강아지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빠뜨려 놓고 있어요. 옛날 처음에 제가 미드저니 할 때는 거의 뭐 한 20가지를 일부러 이렇게 해보면요 3분의 1도 안 써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지금 사실은 미드저니 가지고, 챗GPT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시켜 드리는데, 저는 요즘 와서 미드저니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곧 미드저니도 유료로 다시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프로처럼 우리가 극사실주의라 그러죠. 그런 기법으로 그리려면 미드저니를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미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미드저니가 5점대 버전대에서 6.0 버전이 지금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거의 혁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알려주더라고요. 네. 체크님 어서 오세요. 네. 라이언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내 나이를 잘 알아듣는지를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 여성 남성, 미국 사람 여성 남성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보여진 화면들은 제가 거꾸로 그려진 그림들을 챗GPT한테 물어보고 얼마나 정확하게 나이대를 인식하는지를 테스트한 자료들입니다. 아까 한국 사람 했고 미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챗GPT는 이렇게 1대1 대응했을 때 그런데 도대체 동양인의 연령대 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얼굴의 형태와 선들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했죠. 거기에 따라서 연령대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네. 남성 경우는 얼굴은 보통 더 각진 형태를 하고 턱선이 뚜렷하고 광대뼈가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 나이대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렇게 그린다는 거죠. 여성은 얼굴은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둥근 턱과 섬세한 광대뼈를 가지고 있는데 연령대 차이도 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주는 것은 눈, 매끄러운 피부톤, 네? 그다음에 성숙한 표정, 주름, 어두운 피부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요청하는 프롬프트의 나이대를 구별해서 그린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성별과 연령대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만족스럽지 않다 하면은 위에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아니면 특히 옷 이런 것을 가지고 연령대를 쭉 구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뒤에 설명할 그 서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양의 연령대 뭐 유사하죠. 뚜렷한 턱선, 넓은 어깨, 광대뼈 뭐 이런 게 있고 여성의 부드러운 곡선 뭐 아까 그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자료에 안 있지만은 그냥 여성을 그려라 남성을 그려라 이렇게 해놓고 옷만 바꿔 입어 봤는데요. 얼굴은 유사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호몽은 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더 집착하지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림을 자꾸 그리라고 프롬프팅 할 때 원하는 그림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한 방에 딱 끝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제 미덕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시행착오 없이 좀 그림을 그리면 그만큼 또 시간을 버는 거니까요. 예. 다솜님 복귀 보내주셨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얼굴만 가지고는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을 가지고 나이대를 구분해요. 연령대별로 뭐 액세서리 하나라도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실제 얼굴들하고 같이 그려낼 수가 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실사로 인물을 그릴 때 얼마나 잘 그리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드저니에 가가지고 미드저니가 6.0 들어가면서 기능이 아주 뛰어난데 제일 마음에 드는 기능이 지금 오늘 하는 주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가 다시 자꾸 이제 보여드는데 이게 이 그림 이게 전부 다 제 얼굴이에요. 30대든 40대든 50대든 저하고 비슷한 얼굴을 그리려 했는데 못 그리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왜 못 그려주나요? 저 사실은 제가 찍은 사진의 데이터도 줬거든요. 그게 지금 챗GPT 빙은 코파일럿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 있지만은 빙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을 총칭하는 말이고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것은 코파일럿이라고 뭐 지난 연말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받더라도 휴대폰에서 다운받더라도 코파일럿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코파일럿은 거기에 한 군데 두 군데만 이렇게 잠깐만 아바타가 딴 방향을 바라보고 있네. 코파일럿이라고 다른 부분에서 쓴 것은 이게 MS 오피스에도 코파일럿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체를 그냥 코파일럿이라고 통칭하니까 그림만 그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미드저니 가서 못 해봤지만 미드저니 쓰시는 분들은 swap ID라는 swap SWAP ID 요 기능을 쓰면은 내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내 얼굴과 유사한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언맨에다가 내 얼굴을 입히는 요런 그 아이언맨의 주인공 그 배우 이름 얼굴 대신 내 얼굴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냥 나를 옷차림이 다른 나는 캐주얼복 입고 있는데 양복 입은 나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미드저니에서.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챗GPT 그 다음에 코파일럿 구글의 바드는 아직 그림 못 그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노라르도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미드저니예요.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미드저니 가는 게 맞습니다. 거의 프로의 수준으로 그려주니까. 실제 그림의 프로들이 그린 미드저니 작품들을 저도 보는데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 저도 그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미드저니로 곧 넘어갈까 합니다. 물론 유로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셨네요. 예, 잠깐만요. 예, 이구역의 댕댕이님 오셨고요. 이청아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천안 호도과자가 아니고 천안 호구과자 오셨고 나비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챗GPT는 내 나이는 알까 이러는데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인 얼굴 보여드렸고 여성 남성 그다음에 그 10대부터 80대까지 미국인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못 그린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프롬프팅을 좀 더 세밀하게 특히 옷차림으로 이렇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주름이 이렇게 있거나 수염이 있는 모습 없는 모습 그리려면 그런 것들도 프롬프트에다가 프롬프트는 세세하게 텍스트 창 키보드 하는 것을 프롬프팅 하다는데 좀 세세하게 알려줘야지 된다. 그냥 간단하게 40대 한국 남성을 그려라 이러면은 생각보다 조금 올드하게 그려준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주제도 나이대를 떠나서 챗GPT가 제가 점잖게 표현할게요. 이쁘지 않은 얼굴도 그려줄까요? 못생겼다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미인이다, 미인이 아니다, 미인이 아니다 어쩌면 좀 약간은 나쁜 말로 못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챗GPT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줄까 해가지고 제가 못생긴 그림을 그려라 하니까 챗GPT가 거부해버렸어요.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챗GPT는 윤리 규정을 엄청나게 세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뱉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나는 성인인데 이것을 어쨌든 선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그래라 했더만은 챗GPT는 전 연령대에 해당되는 것들만 알려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자꾸 저와 같은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제 성인 인증을 해가지고라도 그런 그림이 그려줄 수도 있지 않겠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못 그립니다. 이게 바로 못생긴 사람을 그리니까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좀 덜 생긴 부분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나이대별로 다 그리라고 했는데 전부 다 제 눈에는 다 이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때요? 조금 못생겨 보이기도 하지만은 솔직히 제가 못생긴 그림을 그리는 것에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약간 인상을 쓰는 그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라니까 조금 못생겨 보이는데 이게 입술만 좀 펴면은 그것도 전부 다 미인은 아니지만 볼만한 얼굴이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상을 쓰는 이라는 게 못생긴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니까. 예. 북한 사람 같다고요. 예. 여러분들 이런 시도를 안 해봤겠지만 저는 이거 무수히 한단 말입니다. 이게 조금 좀 세밀하게 제가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니어를 위한 인공지능, 생활 속의 인공지능이라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교보문고 가서 관련되는 프롬프팅 책도 찾아봤는데 쉬운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진짜 쉽게 올 초에 아무튼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북한 사람 같다고 저는 양말 많이 못 써오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빙에서도 아유 빙은 모르니까 못생긴 사람 그래라 해가지고 저한테 성공하면 DM으로 한번 좀 보내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찌 하다가 얻은 게 이런 얼굴을 얻게 됐어요. 프롬프트를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얻었어요. 근데 이게 앞에 그림은 조금 못생겼다는 범주에서 왼쪽의 그림 말합니다. 뭐 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옆에 그림은 이거는 뭐 인간의 형상이라고 실제 특히 중간의 그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챗GPT는 이거 이미 여러분들 저녁 식사는 다 하셨죠. 예. 이렇게 좀 험난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프롬프팅을 할 때 눈이 찢어지고 사실은 지금 왼쪽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눈이 조금 찢어졌다고 표현했어요. 찢어진 눈 그려 이라면은 챗GPT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특히 유럽에 갔을 때 독일에 갔을 때요.
우리나라 사람을 지칭하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인을 지칭하는 용어에 찢어진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욕입니다. 그래서 아마 챗GPT가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찢어진 눈이라고 그려달라면 바로 그냥 거부를 해버립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을 지칭하는 모욕, 여러분들 가서 혹시라도 독일어라든지 뭐 이렇게 유럽에 가가지고 찢어진 눈이라고 표현하는 있으면 가서 그냥 주먹으로 한 때려버리십시오. 비하 발언입니다. 예.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챗GPT는 거부를 한다는 사실, 프롬프팅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이양 말 나왔으니까 근데 피를 흘리는, 어제도 제가 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쇼츠로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룡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장면에서 공룡이 피를 흘리는 장면을 좀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또 피를 또 거부를 해버리네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피 흘리는 장면을 하나 얻기는 얻었는데 대체로 그냥 잔혹한 장면을 누구하고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징그러운 장면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게 작품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영화 보는 것은 훨씬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험악한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는데 지금 챗GPT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조언을 좀 얻었더만 미드저니에서도 그런 장면을 잘 안 그려준답니다. 유일하게 그런 부분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가면은 그런 그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도 제가 뭐 못생긴 사람을 일부러 막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문가, 여기 체크님 계시죠? 체크님 같이 전문가는 API를 통해 가지고 그리면은 API에서는 윤리 규정을 아직 적용을 안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려진 샘플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프로그래머가 돼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나중에 필요하면 체크님한테 요청하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직접 한번 그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꼭 못생긴 사람, 못생긴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만 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지랖 넓게 이런 테스트도 해봤다는 걸 여러분, 너무 험악한 장면을 너무 오래 띄워놓고 있었네요. 예. 이제 제가 지난 주말부터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무료 로고 제작, 요 이벤트의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미 그려드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인스타그램 호몽리라고 이렇게 치시고요. DM으로 그 메시지 창으로 해가지고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번 일요일날 오후 5시까지 신청받아서 무료로 로고를 제작해 드릴게요. 그냥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제가 보낸 분들은 거의 제가 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알고 어떤 것을 그려줬을 때 호감이 있을 거라는 부분을 제가 닐러 짐작해서 이렇게 요청했는데, DM으로 요청할 때는 나는 이런 로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컨셉을 좀 어느 정도 해주시면은 제가 제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받습니다. 저 사실은 지금 이게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해가지고 나중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한번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로고 제작은 제가 프롬프팅을 잘해서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 뭐 일러스트레이터도 아니고 저거 그리지 못해요. 근데 인공지능이 프롬프팅을 잘하면은 로고도 잘 그려준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지금 요즘 다솜님 로고도 다시 한번 제가 그려주고, 너무 초기에 저 친한 분들은 조금 불행하게 비마님, 다솜님 이런 분들이 로고를 조금 했는데, 그 뒤에 제 인스타에 올라가는 거 보면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다솜님도 원하시면 다시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또 다들 인플루언서지 않습니까? 미덥 할 때 자기 자료 만들 때 옆에다 하나 또 이렇게 호몽이 그려줬다고 자랑도 좀 하시고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자료는 다 담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 그린 것들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그린 게 아무래도 저 호몽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랑이의 꿈이 호몽이니까 타이거 형상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호몽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진짜 호랑이의 꿈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지금 제작을 하는데 좀 한 20개 정도 이상 그리고 있습니다. 1차 버전이 호몽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타이거 제일 앞에 왼쪽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호랑이지 호랑이의 꿈은 아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 중이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의 어떤 작품이죠. 제 와이프 닉네임이 호호천사거든요. 그래서 와이프 이름을 먼저 그려드렸고 저 아들은 이렇게 헬스가 아니고 그냥 어쨌든 PT 트레이너인데 역도를 주특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역도 대회 나갈 때마다 메달도 따오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인스타에도 익타이프 익제라는 이름인데 이 친구는 닉네임을 익타이프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도 영상 많이 안 올라갔지만 익타이프 똑같이 유튜브를 썼는데 요런 형태를 하나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앙팡 제가 그랬지만 이건 너무 엘베이스 감사합니다. 앙팡은 너무 이게 테리어 강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우리 딸 강아지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실제 이것을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린다 하면은 저는 한 달을 그려도 이렇게 못 그릴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운 좋게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는 분도 받으셨을 거고 이건 아닌데 하는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좀 아니다 싶은 분들은 다시 요청하면 그려 드릴게요. 조금 이렇게 1시간에 제가 빨라야 왜냐면 한 방에 딱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몇 개 못 그려 한 5개 6개 정도 그리게 되는데 시험시험 하니까 일할 때 안 하고 노는 타임을 통해서 하니까 조금 여유만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계속 그리다 보면 좀 스킬업이 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로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호몽방에 있던 김맹재님은 항상 비행기 관련되는 이런 미덥을 하고 있어서 김맹재님 로고를 이렇게 그려드렸고요. 좀 심플하게. 그분은 또 단발머리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짧은데 단발머리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조문관 요리골미 문자님은 요리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좀 그려뒀고 신궁훈이 노래 너무 잘해서 이렇게 그려뒀는데 신궁훈님들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내일 신궁훈님 미덥을 내가 갈 수 있으려나 가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더 목소리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야오님은 뭐 원래 카메라 영상 이런 쪽에 전문가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그려봤는데 어쨌든 마음에 드셨는지 나야오님도 이미지 따로 달라고 하더라고 원본을. 데레사님 미드할 때 뭐 아십니까? 주로 수화를 가지고 미드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수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조금 실물보다 좀 젊게 그려드렸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왜 아까 나이대를 정확하게 그리고자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이야기면 좀 젊어 보이게끔 좀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데레사님 로고도 이래줬고 민누찌님은 그려주는데 실수한 게 퀴즈에 U자가 한 개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날 때 한번 더 그려봐야 돼. 뭐 인물은 나누는데 이쁘게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민누찌님. 이렇게 샘플 보여드리는 건 아까 제가 무료 이벤트에 제 호몽리라는 영어로 호몽리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어쨌든 그려드린다는 걸 약속하고 지금 이미 그려졌던 것들 제 지인들 그림을 오늘 그러고 보니까 브릭스님이 안 왔네. 지금 여기 와 계신 다솜님 휴대폰도 있고 마이크도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스마트폰 활용 부분에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좀 복잡한 감이 없잖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그려봤으면 싶은데 주문이 밀리면은 새로 못 그려놓고 엘비스 감사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브리스님은 이거 꽤나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레고 글자를 그대로 따가지고 레짓 브릭스라는 건데 요게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뭐 실제는 레고를 가지고 아트
아트 작업을 하는 것을 그리려고 하니까 자꾸 잘못 주어 가지고 그냥 내고 가지고 조립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려 가지고 나름대로 다소님 빼빼하게 잘 그리지 않습니까? 빼빼하다는 말 아니에요? 어쨌든 드브릭스님 비슷하게 그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면서 재밌었던 게, 아,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그릴 수 있다는 것에서 엘빈 쌤님도 마찬가지였고요. 플로우티는 원래 행복히 꽃차 이렇게 쓰려다가 그냥 플로우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히님 그림을 그렸는데, 요 로고 스타일 자체가 약간 지난주에 했던 미래주의 스타일입니다. 미래주의. 뭔가 달려나가는 워낙 활동력 있는 행복히님이기 때문에 로고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저 로고 하나 그릴 때 어쨌든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상당히 그 안에 많은 철학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가지고 제가 프로가 되면은 그래도 몇만 원씩 받고 그려드리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마님 그림 나오네요. 네. 지금 부캐만 있는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역동적으로 디자인 작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려보려고 했는데 너무 사이버틱하게 그렸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대만 앨리스님 아까 들어오셨는데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 뒤에 로고는 대만 박물관을 좀 형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 할 때 제가 이자로 잘못 써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렸던 그림인데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대만 앨리스님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비마님 스페셜 작품 올려보세요. 아 스페셜에 그런 거죠. 따로 연락 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 저기 채팅창이 옆에 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채팅창을 봐야 되겠네. 브리스님 닮았다는 창을 대화를 이해해 봤습니다. 희훈쌤도 뭐 오늘 강화문에서 만났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쁘게 그려줬 그런 평가를 해주셨고 아까 예 다소님도 다시 그리면은 더 이쁘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막대사탕님 이것도 내가 그려놓고 봤는데 상당히 특징을 잘 나타내가지고 롤리팝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막대사탕님도 직접 메시지 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믿어볼 때 꼭 쓰겠다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오선지님은 그냥 실명을 적어드렸어요. 문자 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시니어로 그렸고 강의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했는데 좋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쓰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상구님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막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좀 흑백으로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렸고요. 마상구님 보기에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 칭찬받은 게 또 하나 있네. 사자수지님 너무 멋있죠? 라이언 퀸이지 않습니까? 사자수지님 있을 때 예. 이렇게 그려뒀고 예. 오늘 뵀습니다만 진심은이 조금 이분이 이분 가지신 특성을 좀 잘 못 만났는데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희윤생 그릴 때 같이 그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왜냐면 이게 챗봇이다 보니까요. 앞에 있는 것을 연결해 가지고 좀 그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아 수진이 오전에 공개했다고요? 아 그러구나. 아이고 고맙게도. 예. 그 다음에 이 서울사라님은 여러분들이 못 만났는데 저하고 유튜브 같이 하시는 부분인데 옛날에 호mon캠프에 출연했습니다. 서울사라님인데 이분은 플라멩코 전문가 있어요. 근데 이 로고 보내드리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예, 사라님도 진짜 멋있죠. 이 정도면 진짜 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진심원이는 아닌 것 같고. 서울 사람이면 정말 잘 그리지. 이것을 솔직히 내 이거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 그림이 그릴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커피 이유님, 이유님도 마음에 드시셨어요. 그 다음에 달걀마녀님한테 이걸 그려드렸지만 에그위치가 너무 마음에 드신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이거는 특징을 잘 잡아가지고 그랬다. 마녀라는 콘셉트이 이쁘게 나오기 힘든데 참 이쁘고 어쨌든 달걀마녀 특성을 했고, 달새님도 좋아하셨고, 뭐 지금은 달새님 이런 분들은 만나시기가 힘드실 건데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인데 뭐 대기업의 프로그래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분하게 그려드리려고 이렇게 문보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에그위치. 요것도 아까 서울사라님 비슷하게 괜찮다. 근데 커피 유님도 저는 심플해서 너무 좋아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프롬프팅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다 까면 제 노하우가 없어지는데 근데 어쨌든 친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연락 주면 공개적으로 믿음직이 안 하는데 공개 안 할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 힐링님 명상하는 모습 그렸고, 그다음에 루시아님 서예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저 붓을 수직으로 좀 들고 그리게 하고 싶었는데 많은 시도를 했는데도 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키키카카님도 좀 그랬는데 요것도 아까 진시문이하고 유사한 버전처럼 나와버려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좀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성공인데 개인적으로는 키키카카님도 마음에 드셔왔었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지금 엘빈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로고는 제가 이거 자료를 다 만들고 난 뒤에 그랬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뭐 지금 그 뒤에 누가 그려주신 분들이 꽤나 있죠. 그래도 제가 볼까요? 그렇죠. 올리비에 님도 그려드렸고, 세라피노 K 님도 그려드렸고, 크로이 님도 그려드렸고, 그 다음에 제 지인들 몇몇 분한테는 그냥 선물로 새 선물이라고 해서 그려드렸는데 다 마음에 들어요. 저 그리다 보니까 지금 이미 한 50개 넘어 그렸고, 이것도 50개를 완성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백 개를 그렸거든요.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저는 느껴요. 솔직히 저희 토요일 일요일 막 계속 휴대폰으로 그리고 그 노트북에서 그리고 이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 인간이 도대체 뭘 하나 이랬는데 지난주에는 어쨌든 캠핑 안 가고 계속 이것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다 보니까 수백 개를 그리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처럼 보시는 것처럼 무료 로고 제작 이벤트를 이번 일요일까지 할 테니까 그려줬던 사람도 나도 다시 그려줘 이러면은 다시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는 그 강사모 최경선 박사님은 새롭게 뭐 좀 오픈하는 자기가 세계 반려동물 교육 협회인가 그거 CI도 그려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로고를 그리면서 좀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를 할게요. 로고는 일반 그림 그리는 것처럼 복잡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법 중에서도 심플주의 이런 기법도 좀 쓰고 심플이라는 단어를 좀 자주 써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테스트 좀 해보시고요. 근데 한 방에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프롬프트를 아주 복잡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려지지 않는 그림을 챗봇이라 해서 계속 요구하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잡고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새창 열기로 해가지고 조금 의외했던 프롬프트를 다시 그리는 게 오히려 내가 그리고자 하는 목적성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그리다 보면은 지금 저보다 더 프로인 미드저니의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달인이라는데 그분은 한 10,000장 정도 그리고 나니까 아 내가 좀 그린다 이런 말 하는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은 아직도 1,000장은 넘은 것 같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참. 예, 로나님, 저 요즘 AI에 관심이 있나 보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 사실은 2023년 한 해 동안 AI로 같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제가 책을 쓸 때 제 마지막 작이 챗GPT였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칼럼을, 제가 지금 한국 강사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주제가 생활 속의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1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뭐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지만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많은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 챗GPT는 내 나이를 알까 이런 주제도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이랬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프롬프팅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 도출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간단하게 어떤 프롬프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은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왜 그립니까? 시간을 절약하고 내가 그리지 못하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그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프롬프팅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프롬프팅은 교과서가 없어요. 저 오늘 교보문고 가서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봤는데 마음에 드는 책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려고요. 예. 예, 로고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로나님도 디자이너시지. 로나님도 이 챗GPT나 그 아니면은 뭐 다른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전 이런 데서 로고 작업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들도 이렇게 로고 작업 원래 이 로고 하나 만들어 주는데 몇백씩 받았어요. 저 회사 로고 호연지제 로고 하는데 물론 로고 해가지고 CI 작업 전체 하는데 브러셔까지도 찍어서 그게 있습니다만 로고 작업만 따로 해가지고 200 넘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고를 만드는데 물론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컨셉을 잡아 가지고 어, 따로 업스케일도 좀 해야 되고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지금 제가 그린 거라면은 해상도가 1080밖에 안 돼요. FHD밖에. 그거 출력하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인쇄를 한다거나 이러면 인쇄를 명암 정도 인쇄할 때는 괜찮아요. 명암 정도 인쇄할 때는 괜찮은데 큰 뭐 브러쉬 같은데 인쇄할 때는 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린 그림을 전혀 쓸 수 없을 거 아닙니다. 요새 업스케일링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쓰고 또 나머지 글자들 제가 아까 말했죠. 로고 이게 로고를 그릴 때 제일 고충이 많은 게 여러분들이 엘빈쌤 혹은 다솜 이렇게 글자를 넣어달라고 하면 한글은 100%안 됩니다. 영어를 넣어달라고 해도 어떨 때는 철자를 2개 넣어버리고 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로고가 많은 부분이 제가 별도 문자 작업을 한 겁니다. 문자 작업 안 하고 한 거 아까 몇 개 있었는데 그것은 자꾸 처음에 그릴 때는 문자 작업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별도의 문자 입력 작업을 따로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일러스트레이터를 제대로 쓴 다음에는 좀 더 세련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가지는데 제가 하다 보면 점점 저도 발전하겠죠. 예. 그렇죠. 엘비스님 저 하나 만드는데 꽤나 시간이 들어갑니다. 엘비스님 아까 만들 때 제가 운 좋게 버스 타고 이동할 때였어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뭐 지금 이 미덥도 녹화 영상을 빨리 편집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바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스피드를 원래 하는 업종도 그렇습니다. 1000분의 1초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근데 뭐 모든 부분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효율성, 스피드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을 쓰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 남들보다도 좀 더 빠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자꾸 맞춰서 하는데 어느 순간 로고에 대해서 한번 꽂혀가지고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번 주 계속 아마 로고를 틈틈이 한번 그려볼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알바 용돈벌이가 된다 하면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맛있는 거 사줄 예정입니다. 보고 아까 서울 사라진 같은 그런 로고는 돈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평가는 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보내드린 어떤 그런 로고들은 소중하게 쓰시면 좋겠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마이크를 열어드릴까요? 네. 마이크 전체 마이크.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든지 지금 오늘은 그림 그리기 이야기했습니다만 뭐든지 뭐 채팅창도 좋고 마이크도 좋고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남아있는 몇 분 동안 이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질문을 요청드리면은 대부분 말이 없는 다솜님, 사라님 로고 정말 멋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진짜 요즘에 미디전이 다시 하고 있는데, 예, 처음에 접했을 때보다 좀 확실히 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저는 개가천선했다고 보는데 엄청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접했을 때는 초창기에 접했던 건 아니고 중간에 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지금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모방해서 그린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잘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같은 주문을 준다고 해서 똑같은 그러니까 그림의 배경을 넣어주는 약간 그런 건 또 어려움이 많아서 좀 아직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다솜님한테 내가 주문 넣을게. 너도 곧 미드니로 들어간다면은 해볼 거 있는데 수압 아이디라는 그것을 써가지고 프롬프트에서 내 네. 사진, 다솜님 사진을 넣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개별 서버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다솜님 얼굴을 제대로 그려주느냐를 테스트를 좀 해보는 거죠. 그 유튜브든지 이런 보면 그런 자료들 나와 있거든요. 나는 미드저니 가면 첫 번째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내 얼굴을 그려준다는 것은 똑같은 사진을 계속 그려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사진을 넣고 배경을 다시 얹어서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는 프롬프트들을 넣었었는데, 네네. 그게 아직은 완전 완벽하게 그전 사진에다가 배경을 넣어주는 이런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같은 사진의 배경을 바꿔서 뭔가 애니메이션적인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림을 그걸 다시 입혀서 새로운 거를 만든다든지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아직 조금 부족해 보였어요. 지금 6.0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못 씁니까? 6.0을 쓸 수 있긴 한데 네. 6.0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프롬프트가 있고 그래요. 그렇구나. 또 6.0이 나오면은, 근데 이미 6.0이 아직도 일반인들한테 베타 버전만 띄웠는데도 그런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다소님하고 같이 좀 머리를 싸고 저는 꼭 그런 그림을 얻고 싶은데 한번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예. 저는 AI 아트 쪽으로도 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계속 뭐 제가 뭐 이런 전문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사실은 저 뭡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되건 안 되건 자꾸 이런 쪽을 연구하다 보면 서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기도 좋고 이래가서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데 제가 이렇다고 가지고 뭐 코딩을 하겠습니까? 뭐 박사 논문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다솜님도 어차피 강사고 보여드리는 부분이 이게 좀 효율적이니까 이런 쪽을 가지고 좀 더 같이 머리를 좀 싸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이 아까 말했듯이 윤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현재 버전에서 가장 잘 된다는 정보를 저는 얻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도 조금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디퓨전도. 스테이블 디퓨전도 유료라서 아직 사용을 안 해봐갖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는 그게 이제 오픈 소스로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유료라도 제일 저일 저렴하죠. 예, 예. 그렇긴 하죠. 음.
로나님은 그려드릴 테니까 제 그 메시지 창으로 로나님 어떤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그렇게 프롬프팅이라고 하죠. 요청 사항들을 로나님은 원래 디자이너니까 내가 안 그려줘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기념 삼아서 하나 그려드릴게. 그렇게 하나. 데레사님 내가 나름대로 젊게 그려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은 니아 메라키 부캐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연습 삼아서 하면서 한 번씩 그려드릴게요. 어느덧 1시간이 지났네요. 아무튼 뭐 새해 들어가지고 로고라는 데 꽂혀가지고 이렇게 좀 했지만은 항상 새로운 데 도전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진심원님 만나고 라이오님, 진심원님, 희윤쌤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뭘 한번 좀 해볼까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물론 원한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개별적으로 연락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게 그냥 제가 미드업하는 데서 인공지능 뭐 강의처럼 이렇게 듣는 생각이 말고 우리가 사실 커뮤니티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표니까요. 여러분들도 월요일 오후 9시 이 토크쇼 호몬 캠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제든지 좀 소통하는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는 뭐 카카오톡이든지 아니면은 인스타에 언제든지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답변도 드리고 같이 전화도 하면서 연구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도 장단컨대 적어도 제 주변에 물론 훨씬 더 잘할 쓰는 개발자 비슷한 어떤 그런 분도 있지만 인공지능 키워드 하나로서는 그래도 제 10km 반경 내에서는 제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나 몰라. 어쨌든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제 경험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미드업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뭐 미리 아직은 준비 안 됐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또 주제로 재미있게 또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밤 늦었네요. 네, 안녕히 가시고 그럼 또 한 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